Y10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환율 안정 대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은 손익계산서 두드리기에 바빠졌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로 인해 영향이 있는 업종을 살펴보고 내년 수출 전망치까지 짚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창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고 있는 기업들은 계산기 두드리기에 바빠졌습니다. 환율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아 매출이 대부분 달러로 발생하는 자동차와 선박산업 등은 수익 개선이 기대됩니다. 걱정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종들입니다.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항공업 역시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환율이 치솟으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호재지만 반대로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중소기업에는 적신호임을 짚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며 국내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 환율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고환율 상황에 정부의 환율 안정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사자협의체를 마련, 환율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첫 번째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외환시장 관련해 사자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데요.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정부와 외환당국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으나 이렇게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해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것이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전술적 전략적 환해지 운용 방식, 외환 스와프 활용 가능성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외환 스와프란 일정 기간 후 약정한 환율로 두 나라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환해지는 달러 등 외국 통화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쓰는 방법입니다. 미래에 거래할 환율을 지금 시점의 환율로 고정해 놓는 것인데요. 급변하는 환율을 고정해 놓음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전략적 환해지는 환율이 미리 정한 기준보다 높아지면 보유한 달러 표시 해외 자산의 10%를 매도하는 방식인데요.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이 두 번째 주제는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건강을 전례 없이 위협하는 가운데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해마다 250만 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가 발생하면서 올해도 폭염, 대기오염 등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을 짚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5년 랜싯 건강과 기후변화 카운트다운 보고서는 20개 건강 위협 지표 중 13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해마다 250만 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관련 사망자는 1990년대 이후 23% 증가해 연간 54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올해 유럽을 뒤덮었던 폭염으로 인한 구체적인 사망자 수 등을 제시해 기후 변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린 보도였는데요. 보고서를 인용해 기후 변화가 인류 건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보도에서 적응 대책에 대해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한다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보도에서 언급한 적응 대책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달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 방향에는 기반시설 설계 기준 재조정, AI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농수산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에서는 기온 상승과 강수 변화로 주요 작물 재배 적지가 이동하고 병해충이 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거나 재배지를 옮기는 농가에 2029년부터 농촌 기후 대응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축기지 확충과 신규 재배적지 발굴 계획도 함께 제시됐는데요. 또한 홍수 가뭄 대응력 강화를 위해 AI 홍수 예보 지점을 확대하고 전국 단위 가뭄 취약 지도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에도 나섭니다. 극한 강우와 새로운 강수 패턴을 고려해 하천하수도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댄설계 기준 개정도 검토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대응책도 강화됐는데요. 대응책 중 하나로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합니다. 폭염 등 이상기후로 실외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보전하는 개념으로 정부는 내년에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사회 전체 기후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도 전국으로 확대, 쉼터 조성, 결빙 취약지 개선,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인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누적 150만 가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겨울 산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당분간 산을 찾을 때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지난달부터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도가 높은 상황을 전하면서 산불 예방을 강조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을 산불이 증가했습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왔던 지난 월요일 하루만 6건이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건 산불 발생 위험도가 늦가을을 지나 겨울까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이번 겨울 3개월 동안 전국의 산불 위험도를 분석했더니 상위 20.7%에 해당하는 높음 수준이었고 영동과 남부지방은 위험도가 더 컸습니다. 분석 결과를 자세히 소개해 산불 발생의 위험성을 짚고 특히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은 위험도가 더 높다고 전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겨울철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보도했는데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룬다면 도움이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산불 예방관리법을 알아봅니다. 매년 이맘때 강원 영동 및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 대응을 알렸습니다. 동부산림청은 산불 재난특수진화대와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불법소각 무단입산 등 위험 행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에 출동해 초기 진화에 나서는 체계도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도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센터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차 헬기 8대를 2개에서 3개 시군별로 권역화해 12월 24일까지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산불 예방 감시를 위해서는 약 15,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진화 헬기 투입이 불가능해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강릉시는 야간에도 산린 지역을 고해상도로 신속하게 촬영, 감시할 수 있는 열화상 드론을 통한 산불 드론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정 온도 이상 발열 지점을 자동 감지해 발견 즉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연계, 초기 진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순찰 대비 발견 속도는 3에서 5배, 정확도는 2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